안녕하세요.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입니다. 오늘 보실 카페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1년 반 정도 전에 쌍꺼풀 수술, 매몰, 인아웃, 눈매 교정, 앞트임, 윗트임, 뒤트임, 밑트임을 했습니다. 많이 하셨나요?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있는데요. 앞트임한 데가 딱딱하고 간지럽고 튀어나온 흉, 페인흉, 구멍, 흰흉이 생기고, 사실 사진상으로 봐서는 앞트임흉이 물론 있지만, 사실 앞트임의 문제보다도, 오히려 이제 눈 전체적인 느낌이 일단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수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커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사실, 이런 눈의 형태의 경우엔 너무 키우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 자체가, 의사가 그렇게 환자분을 유도해도 안 되고요. 환자분의 어떤 기대치를 오히려 현실화시켜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일부 선생님들께서 어떻게든 환자분을 수술시켜서, 이제 결국 개인병원은 상업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환자분들이 그런 거에 더 현혹되기도 쉽기도 하지만, 안 그런 선생님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환자분의 눈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작다. 두 번째로는요,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걸 몽골리안 슬랜트라고 합니다. 이런 계통의 피가 섞인 인종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우리 한국인들 전부 다 몽골리안 슬랜트라고 합니다. 코카시안들, 서양인들은 다 떨어져 있죠. 그래서 안티 몽골리안 슬랜트라고 하고요. 이 시작선과 끝선을 이은 선이 올라간 경우를 몽골리안 슬랜트, 떨어진 경우를 안티 몽골리안 슬랜트라고 해요. 이게 좀 더 서양적인 눈매에 가깝고 눈이 시원해 보이고 잘생겨 보입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좀 더 빨리 좀 힘이 없고 처지는 느낌을 주죠. 더 나이 들어 보이고요. 이게 이제 인종적인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제 젊은 남자 배우 중에 잘생긴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안티몽골리안 슬랜트, 눈꼬리가 내려가 있죠. 서글서글한 얼굴, 편안한 얼굴. 올라가면 상당히 좀 환한 얼굴 느낌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뒷꼬리가 올라가고 눈이 폭이 좁고 이 위아래 폭과 다 좁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이제 좀 더 표현하자면 이런 식의 눈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무리하게 튼다고 다 무리하게 키워서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무리하게 하면 할수록 다른 무리함 때문에 우리가 이 눈이라는 게요, 자기한테 맞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눈물의 양도 그렇고 눈물의 질도 그렇고 눈의 깜빡임이라든지 모든 우리가 눈을 쓰는 구조 자체가 본인에게 맞게 돼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그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리한 수술을, 이게 틀렸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젊은 분들이 지금 추세는요, 노말보다는요, 정상적인 것보다는 약간 슈퍼노말, 정상은 맞는 것 같은데 좀 더 강한 정상, 이게 좀 더 요즘 모던에 맞는 행태 같아요. 그래서 약간 무리하더라도 결과가 좋고 남한테서 더 예쁘다고 듣고, 그러면 그게 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는 경향이 짙는 것 같습니다. 뒤트임을 강하게 해서 눈이 커지고 인형 같은 눈이 되고 인스타에 사진을 굉장히 예쁘게 찍을 수 있다면, 약간의 안구건조는 그냥 인공 눈물을 넣으면서 버티는 분들, 당장에 우리 렌즈만 해도 그렇죠. 서클 렌즈가 눈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쁘고 눈이 커 보이기 때문에 서클 렌즈를 사용하죠. 안구가 건조해지고 눈이 충혈되고 그런 불편함을 이겨내고 더 예뻐 보이기 위해서, 더 예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서클 렌즈를 낍니다. 마찬가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떤 환자분의 요구도 있을 것이고 시대적인 어떤 흐름도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 제가 무리하다는 거, 이 무리한 수술이라는 거에 오해를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수술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과하게 공격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경우에도 앞트임, 뒤트임, 윗트임, 밑트임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제가 이 눈에서 봤을 때는요, 눈이 좀 커 보이고 이 상태에서 더 예뻐 보이려면 이 부분의 눈매가 약합니다. 특히 이쪽은 약하죠. 고양이 눈처럼 이렇게 덮여 보이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윗꼬리가 올라가 보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부분을 더 눈매를 잡아주면 눈은 더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최대한 잡을 수도 없습니다. 보통 앞부분의 눈매 교정이 쉽사리 되지도 않고요. 또 이 꼬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너무 최대로 하면 또 우스꽝스러운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 눈매가 좀 더 올라가서 검은 자가 보이게끔 하고, 그게 이제 1번일 것 같고요. 흉은 정말로 이 환자분이 싫다면 이런 눈은 사실 인폴드가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인폴드로 바꿔주는 보건 수술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힘은 된 건지 모르겠지만 밑에 힘은 한 번 정도는 더 고려할 만한데요. 문제는 이 뒷트임의 디귿자 변형입니다. 일단 이제 뒷트임 수술 자체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수술이고 아시다시피 여기는 조금 연결이 됐는데요. 여기 디귿자형을 이렇게 달랑이 됐죠. 갭이 생긴 거예요. 이 하얀색 선을 그레이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자기 거울을 보면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뒷트임 자체가 이걸 끊어주고 여기를 이쪽으로 가서 붙여줘서 넓게 하는 수술입니다. 대부분은 약간의 수술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그런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단락이 생깁니다. 이게 사진을 찍었을 때는 멀리서 이렇게 찍으면 눈이 커 보이고 괜찮아 보일 수 있는데 당연히도 이게 잡아줘야 될 부분인데 안 잡아주니까 사실 떠있죠. 이 부분이 떠있죠. 떠있고 약간은 만화 같은 느낌이에요. 일본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눈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안구 건조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거를 뒷팀을 복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진만은 판단이고 실제 진찰을 해봐야지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이렇게 앞트임 흉이 있는데요. 이 흉보다 더 큰 건요. 이게 앞트임을 틈으로써 눈을 크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걸 텄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틈으로써 이게 하방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가려져 있다면 이 느낌이 여기서 이 각에서 이 각이었겠죠. 그러면 눈꼬리가 올라간 느낌이 훨씬 덜할 거고, 그러면 뒤트임 효과가 뒤트임 안에도 좀 더 눈이 꼬리가 올라간 느낌이 줄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래도 이제 앞트임 부분이 이렇게 어느 정도 경사가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아래쪽으로 되버렸기 때문에 더 이제 눈이 이렇게 치서 올라간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요. 여기를 복원하는 것도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눈매 교정, 눈매를 다시 바꾸는 수술을 하면서 그래서 눈치의 수술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 앞팀 복원과 뒷팀 복원을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물론 진찰 후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